벽 너머 들리는 옆집의 신음소리. 그 낮고 깊은 숨결. 신음이 새벽을 가득 채우는데 그 소리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이 금기의 욕망이 당신을 깨울지도 몰라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 매주마다 들리는 옆집의 신음소리. 우리 주인공은 과연 어떤 결정을 할까요? 여러분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벌써부터 어떤 전개가 될지 흥미진진합니다. 사연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1초면 가능하시잖아요. 제발요. 인천의 오래된 아파트 609호 안방. 새벽 2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박경수는 잠이 깨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벽 너머에서 처음 들어보는 소리가 났다. 낮고 길게 이어지는 여자의 숨소리. 그 안에 섞인 떨림과 신음. 리듬이 점점 빨라지다가 한번 크게 터져 나오며 멈췄다. 경수는 이불을 끌어당겨 귀를 막으려 했지만 소리는 얇은 벽을 뚫고 또렷이 들어왔다. 그는 몸을 돌려 벽 쪽으로 얼굴을 대었다. 숨소리가 다시 시작됐다. 이번엔 더 길고 더 깊었다. 경수의 가슴이 이유 없이 빨라졌다. 그 소리는 주말에만 들릴 것 같았다. 평일엔 조용했으니까. 그는 눈을 감고 그 소리를 따라 숨을 죽였다. 여자의 목소리가 벽을 타고 흘러들어왔다. 낮은 신음, 가끔 터지는 날카로운 숨결. 경수는 손을 이마에 얹었다. 뜨거웠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열기였다. 그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다. 벽에 귀를 대고 섰다. 소리가 더 가까워졌다. 여자의 숨이 점점 거칠어지다. 마침내 길게 늘어지며 잦아들었다. 경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듣고 있었다. 마음속에 무언가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다. 다음 날 아침, 경수는 현관문을 열고 나서며 옆집 610호 문을 힐끗 보았다. 문패가 새로 붙어 있었다. 최지은. 이름만 보고도 가슴이 살짝 뛰었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어젯밤 소리를 떠올렸다. 주말 부부라는 소문이 동네에 돌았다. 남편은 대전에서 일한다고. 경수는 계단을 내려가며 혼자 중얼거렸다. 저 여자, 어떤 얼굴일까? 어떤 몸일까? 그 소리를 내는 여자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서점으로 가는 길이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다. 발걸음이 자꾸 느려졌다. 동네 상가거리는 아직 잠에서 깨지 않은 듯 조용했다. 경수는 서점 열쇠를 꺼내며 다시 그 소리를 생각했다. 그건 단순한 신음이 아니었다. 무언가 간절한, 억눌린 것이 터져 나오는 듯했다. 그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먼지 쌓인 책장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다. 경수는 카운터에 앉아 책 한 권을 펼쳤다. 그날 읽은 책은 우연히 사디즘에 관한 소설이었다. 주인공이 여자를 지배하며 느끼는 쾌감이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었다. 경수는 페이지를 넘기다 말고 손을 멈췄다. 벽 너머 소리가 머릿속에 겹쳐졌다. 그는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상가거리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사람들이 하나둘 지나갔다. 경수는 다시 책을 펼쳤다. 그날부터 그 소리가 잊히지 않았다. 그 주 토요일 밤이 되었다. 경수는 일부러 늦게 잠자리에 들었다. 아내 영희는 이미 잠이 들었다. 그는 조용히 벽 쪽으로 몸을 돌렸다. 예상대로 소리가 시작됐다. 이번엔 더 길었다. 여자의 숨소리가 점점 높아지다. 마침내 터져 나왔다. 경수는 이불을 꽉 쥐었다. 그의 몸이 반응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단단함이었다. 그는 눈을 감고 그 소리를 따라 상상했다. 어떤 여자일까? 어떤 표정으로 그 소리를 내는 걸까? 소리가 끝난 뒤에도 한참을 누워 있었다.
가슴이 뛰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밤 공기가 스며들었다. 인천의 밤바람은 축축하고 무거웠다. 경수는 창틀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저 소리가 다시 들릴 때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 그는 창문을 닫고 다시 누웠다. 잠이 오지 않았다. 그날 밤 경수의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 그 균열은 점점 커질 것이었다. 벽 너머의 숨소리, 인천의 작은 동네 서점, 책향기라는 간판 아래서 박경수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문을 열었다. 햇살이 먼지 쌓인 책장 사이로 스며들면 그는 안경을 고쳐 쓰고 카운터에 앉아 책을 정리하곤 했다. 서점은 그리 크지 않아서 오래된 소설들이 꽂힌 선반과 구석에 놓인 심리학 코너가 전부였다. 손님이 뜸한 날이 많아서 경수는 그 조용함 속에 파묻혀 지내는 게 익숙해졌다. 52살이 된 지금 이곳에서 보낸 세월이 20년 가까이 되었다. 아내 영희와 결혼한 뒤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가게를 이렇게 지켜오다 보니 일상이 물들듯 흘러갔다. 영희는 집에서 집안일을 돌보고 가끔 마트에 장을 보러 나서곤 했는데 부부 사이엔 이미 긴 세월의 무게가 내려앉아 있었다. 대화가 뜸해지고 밤에 각자 떨어져 자는 날이 잦아진 지 오래였다. 경수는 그런 변화가 나이 들며 자연스러운 것이라 여겼다. 누구나 그렇지 않겠나 싶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상가거리가 서서히 깨어나는 모습이 보였다. 옆집 610호에 이사온 최지은. 그 이름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주말마다 벽 너머로 새어나오는 숨소리. 그게 자꾸 떠올라 잠을 설치게 만들었다. 평일엔 고요한데 토요일 밤만 되면 그 소리가 시작되곤 했다. 경수는 고개를 가볍게 저으며 카운터 아래 서랍을 열었다. 최근 들어 자주 손이 가는 책 한 권을 꺼냈다. 숨겨진 욕망이라는 제목의 소설. 사디즘과 마조이즘을 다룬 심리적인 이야기였다. 작가가 여주인공의 지배당하는 쾌감을 세밀하게 풀어내는 대목에서 경수는 페이지를 넘기다 말고 멈추곤 했다. 벽 너머 그 신음이 겹쳐지면서 가슴이 이유 없이 무거워졌다. 그 소리는 단순한 쾌락의 표현이 아니었다. 뭔가 더 깊고 억눌린 것이 터져 나오는 듯했다. 그는 책을 덮고 한숨을 내쉬었다. 서점 문이 열리며 종소리가 울렸다. 손님이 들어오자 경수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다. 그런 일상이 다시 흘러갔다. 점심 무렵 경수는 간단히 김밥을 사와 카운터에서 먹었다. 신문을 넘기다 창밖을 바라보니 건너편 상가의 새로운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지은의 꽃집이라는 작은 플로리스트였다. 꽃을 진열하는 여자의 모습이 멀찍이 보였다. 긴 머리를 느슨하게 묶고 가벼운 원피스를 입은 채 미소를 지으며 꽃을 만지는 여자. 최지은이었다. 경수는 김밥을 내려놓고 창가로 다가갔다. 그 세련된 움직임, 날씬한 몸매가 시선을 끌었다. 벽 너머 소리를 내는 사람이 저 여자일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시선은 자꾸 그쪽으로 향했다. 그날 오후 지은이 서점 안으로 들어왔다. 책장을 둘러보며 그녀가 물었다. 꽃가게 오픈했는데 인테리어 관련 책 좀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경수는 안경을 고쳤으며 대답했다. 네. 이쪽 코너에 몇 권 있어요. 같이 보실까요? 그를 따라오며 지은은 가까이에서 보였다. 고운 피부의 눈빛에 스민 약간의 피로. 42살쯤으로 보이는 나이였다. 책을 고르며 그녀가 웃었다. 동네 서점 주인분이시죠? 저 옆집에 살아요. 610호예요.
경수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는 듯했다. 아, 그러시군요. 609호 박경수라고 합니다. 가볍게 인사를 나누는 동안 지은이 말했다. 남편이 대전에서 일해서 주말에만 올라와요. 평일엔 혼자 지내다 보니 좀 심심하네요. 경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책을 건넸다. 그 대화가 끝난 뒤에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가 바로 그 소리의 주인공이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경수는 영희와 마주 앉아 밥상을 받았다. 영희는 TV를 보며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다. 요즘 옆집에서 소리가 좀 시끄럽지 않아요? 특히 주말에. 경수는 젓가락을 잠시 멈추고 대답했다. 글쎄요. 잘 못 느꼈어요. 영희는 가볍게 한숨을 쉬며 덧붙였다. 이 아파트가 오래되다 보니 방음이 안 돼서 그런가 봐요. 가끔 잠이 깨요. 경수는 말없이 밥을 먹었다. 그날 밤 그는 일부러 늦게 누웠다. 벽 너머 소리가 기다려지듯 마음이 조급해졌다. 예상대로 소리가 시작됐다. 이번엔 더 격렬하게 느껴졌다. 지은의 얼굴이 떠오르며 그 미소 짓던 입에서 나오는 숨소리가 겹쳐졌다. 경수는 이불을 꽉 쥐었다. 몸이 뜨거워지며 오랜만에 느껴보는 단단함이 왔다. 서점에서 읽던 책의 장면이 머릿속에 스쳤다. 지배하고 싶은 욕망, 혹은 지배당하는 쾌감. 그는 눈을 감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소리가 길게 이어지다 서서히 잦아들었다. 한참을 그렇게 누워있다가 경수는 창문을 열었다. 축축한 인천, 밤바람이 스며들었다. 창틀에 기대어 그는 생각했다. 저 여자와 다시 말을 걸어볼까. 그 생각이 자꾸 맴돌아 잠을 청하기 어려웠다. 일상이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변하고 있었다. 다음날 서점에서 경수는 그 책을 다시 펼쳤다. 사디즘 관련 대목을 읽으며 상상했다. 지은이 그런 성향을 가졌을까? 아니면 그녀의 남편이. 책을 덮고 창밖을 보니 꽃집에서 지은이 꽃을 손질하고 있었다. 경수는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다. 이런 생각에 빠지는 자신이 낯설었다. 하지만 멈추기 어려웠다. 오후에 지은이 다시 서점에 들렀다. 어제 책 재밌었어요. 또 좋은 거 추천해 주시겠어요? 경수는 미소를 지으며 책장을 안내했다. 이야기를 나누다 지은이 말했다. 서점 주인님은 책을 정말 좋아하시나 봐요. 추천해 주시는 게 다 제 취향이에요. 경수는 대답했다. 그냥 오랜 취미죠. 동네 분들이 오시면 더 반가워요. 그 짧은 대화가 끝난 뒤 경수의 마음은 더 복잡해졌다. 벽 너머 소리가 이제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욕망의 신호처럼 느껴졌다. 그의 오랜 잠자코 있던 무언가를 깨우는 벽 너머의 숨소리. 인천 상가 거리는 오후 햇살이 디스듬이 내려앉자 낡은 아스팔트에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박경수는 서점 카운터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다. 지은의 꽃집이 보였다. 그녀가 꽃다발을 묶으며 손님과 웃는 모습이 멀찍이 스쳤다. 경수는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다. 그 미소가 벽 너머 소리와 겹쳐지면서 가슴이 묘하게 저려왔다. 서점 안은 고요했다. 책장 사이로 스며드는 빛이 먼지를 반짝이게 만들었고 그는 커피잔을 들다 말고 창가로 다가갔다. 지은이 꽃을 자르는 손놀림이 세련되면서도 어딘가 피곤해 보였다. 그 피로가 주말 밤 그 소리의 깊이와 닮아 있었다. 경수는 고개를 가볍게 저으며 자리에 돌아앉았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며칠째 꽃집을 힐끗거리며 지나치는 자신이 낯설었다. 그날 오후 문종 소리가 울리며 지은이 들어왔다. 그녀는 가벼운 원피스 차림으로 책장을 둘러보다
경수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또 왔어요. 이번엔 소설 추천 부탁드릴게요. 경수는 일어나 그녀 곁으로 다가갔다. 책을 골라주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다. 지은이 말했다. 꽃집 오픈한 지 일주일 됐는데 동네 분들 덕분에 잘 돼요. 서점 주인님도 자주 뵈서 반가워요. 경수는 대답하며 그녀의 눈빛을 마주했다. 그 안에 스민 약간의 외로움이 느껴졌다. 주말 부부라는 말이 떠오르며 벽 너머 소리가 다시 맴돌았다. 그들은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문득 지은이 한숨을 쉬었다. 이 아파트 오래됐죠? 방음이 좀 안 돼서 불편하세요? 경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가 먼저 꺼낸 말이었다. 글쎄요. 가끔 소리가 들리긴 하죠. 지은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이 주말에만 오다 보니 평일엔 조용한데 주말엔 좀 시끄러울 수 있어요. 죄송해요. 그 말 속에 담긴 뉘앙스가 경수를 흔들었다. 그녀는 그 소리를 알고 있었다. 알면서도 이렇게 태연하게 말하는 모습이 더 궁금하게 만들었다. 경수는 책을 건네며 물었다. 꽃집 일은 어떠세요? 혼자 하시기 바쁘시죠? 지은은 책을 받아들며 대답했다. 바빠서 좋죠. 심심할 틈이 없어요. 남편이 평범한 사람이라 주말엔 그게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 말 끝에 살짝 멈칫하는 기색이 스쳤다. 경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평범한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어떤 점이 답답하세요? 지은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웃었다. 남편은 너무 착하고 순해요. 오래 하긴 하는데 그게 다예요. 좀 더 강한 게 그리울 때가 있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공기가 무거워졌다. 경수의 머릿속에 서점 책 내용이 스쳤다. 사디즘, 지배의 쾌감, 지은의 눈빛이 살짝 변했다. 그녀가 속내를 살짝 드러낸 듯했다. 경수는 목소리를 낮춰 물었다. 강한 거라뇨. 구체적으로요?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책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좀 세디스트적인 그런 거요. 남편은 너무 평범해서 그게 싫을 때가 있어요. 그 고백이 떨어지자 경수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의 숨겨진 욕망이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지은은 책값을 치르며 말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이야기 재밌어요. 그녀가 나간 뒤 서점 안이 더 고요해졌다. 경수는 카운터에 앉아 한참을 창밖을 보았다. 꽃집에서 지은이 손님을 맞는 모습이 보였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욕망이 이제 그의 것이 되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경수는 영희와 밥상을 마주했다. 영희가 TV를 보며 말했다. 옆집 꽃집 차린 여자 봤어요? 예쁘던데. 경수는 젓가락을 들다 말고 대답했다. 서점에 왔었어요. 책 사러. 영희는 별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경수의 마음은 이미 복잡했다. 지은의 고백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날 밤 소리가 시작됐다. 이번엔 매일처럼 느껴졌다. 남편이 없는 평일인데도 경수는 벽에 귀를 대고 들었다. 그 신음이 더 격렬했다. 지은의 얼굴이 떠오르며 그의 몸이 반응했다. 그는 이불을 끌어당겨 누워 있었다. 욕망이 고조되며 갈등이 시작됐다. 저 여자와 가까워지는 게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다음 날 서점에서 지은이 다시 왔다. 이번엔 더 긴 대화를 나눴다. 그녀가 책을 고르며 속내를 더 드러냈다. 서점 주인님도 책 많이 읽으시니 그런 이야기 이해하시겠어요? 숨겨진 욕망 같은 거. 경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이 변했다. 지은은 그 변화를 느꼈는지 미소를 지었다. 대화가 깊어지며
친밀함이 스며들었다. 경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꽃집 앞을 지나쳤다. 지은이 문을 닫으며 그를 보며 손을 흔들었다. 그 손짓이 초대처럼 느껴졌다. 갈등이 고조되며 마음이 흔들렸다. 이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욕망이 충돌을 예고하고 있었다. 벽 너머의 숨소리, 특별 에피소드 서점의 비밀서가, 인천의 작은 서점, 책향기 안쪽 구석에 숨겨진 서가가 있었다. 박경수는 그곳을 비밀 코너라고 불렀다. 손님이 뜸한 날이면 그는 그 서가 앞에 서서 책 등을 쓰다듬곤 했다. 오래된 책들, 먼지 스민 표지가 대부분이었다. 그 중에서도 여성의 지배적인 욕망을 다룬 책들이 몇 권 꽂혀 있었다. 경수는 그 책들을 추천할 때면 목소리를 낮췄다. 손님이 물어보면 취향에 따라 다르죠라고만 대답했다. 그날 오후 최지은이 다시 서점에 왔다. 꽃집 일이 한가한 틈을 타서였다. 그녀는 책장을 둘러보다 그 비밀서가 앞에 멈췄다. 경수는 카운터에서 그녀를 지켜보았다. 지은이 책 한 권을 뽑아 들었다. 표지가 낡은 레오폴트 폰 자어마조의 모피 입은 비너스였다. 그녀는 책을 펼쳐들며 미소를 지었다. 이 책 읽어보셨어요? 경수는 안경을 고쳤으며 다가갔다. 네. 오래됐죠. 여성의 지배가 강렬하게 그려진 고전이에요. 완다가 세베린을 채찍으로 다루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어요. 지은은 책장을 넘기다 말고 경수를 올려다보았다. 그 눈빛에 스민 장난기, 그리고 더 깊은 무언가가 느껴졌다. 완다가 세베린을 노예로 만드는 부분요. 남자가 여자에게 완전히 굴복하는 게 매력적이지 않나요? 경수는 목이 메이는 듯했다. 그의 숨겨진 욕망이 스쳤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 쾌감이 강렬하죠. 비슷한 책으로 폴린네아주의 오의 이야기도 있어요. 여주인공 오가 여러 남자에게 지배당하지만 결국 그녀의 선택이 지배의 핵심이에요. 지은은 책을 내려놓고 다른 권을 집었다. 아나이스닌의 델타 오브 비너스였다. 이건 여성의 관점에서 에로티시즘을 다루죠. 여성의 욕망이 주도하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녀는 책을 펼쳐 한 대목을 읽었다. 낮은 목소리로 서점 안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경수는 그 목소리에 몸이 반응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열기였다. 지은이 책을 덮으며 말했다. 사드 후작의 소돔의 121도 여기 있네요. 잔인하지만 여성 지배의 극단을 보여주죠. 경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건 좀 강렬해요. 하지만 이해하는 사람에겐 매력적이죠. 지은의 눈빛이 변했다. 그녀가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다. 저도 그런 책 좋아해요. 남편은 평범해서 이해 못하죠. 지배하고 싶은 욕망. 아시겠어요? 경수는 그녀의 손이 자신의 팔을 스치는 걸 느꼈다. 그 순간 서점 안이 고요해졌다. 그는 조용히 책을 그녀에게 건넸다. 이거 가져가세요. 읽고 나서 이야기 나눠요.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책을 안았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사디스트적인 기운이 경수를 자극했다. 그날 저녁 경수는 집으로 돌아오며 그 대화를 떠올렸다. 벽 너머 소리가 기다려지듯 마음이 조급해졌다. 지은이 그 책을 읽고 어떤 생각을 할까? 그의 욕망이 그녀의 사디즘과 맞물릴까? 서점의 비밀 서가가 이제 둘의 비밀로 변해가고 있었다. 다음 만남이 기대되면서도 두려웠다. 그 책들이 둘을 더 가까이 끌어당길 테니까. 그날 밤 소리가 평일인데도 들려왔다. 경수는 벽에 귀를 대고 들었다. 지은의 신음이 책 속 완다처럼 지배적인 리듬으로 느껴졌다.
그는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렸다. 책 속 여성들의 사디즘을 상상하며 그녀를 떠올렸다. 욕망이 고조되다 마침내 잦아들었다. 경수는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인천의 축축한 바람이 스며들었다. 그 바람 속에 지은의 향기가 섞인 듯했다. 서점에서 나눈 대화가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눈을 감고 생각했다. 다음에 그녀가 올 때 어떤 책을 추천할까? 아니, 어떤 말을 할까? 그 생각이 달콤하면서도 위험했다. 인천의 상가거리는 비가 가늘게 내리는 오후였다. 박경수는 서점 문을 살짝 열어두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비가 아스팔트에 스며들며 희미한 안개를 피워 올렸고 그 안개 속에 지은의 꽃집 간판이 흐려져 보였다. 그날 아침부터 그녀의 고백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지배당하고 싶은 욕망, 남편의 평범함에 대한 불만. 그 말이 떨어진 뒤로 경수의 내면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카운터에 앉아 책 한 권을 펼쳤다가 덮기를 반복했다. 모피 입은 비너스를 다시 꺼내 들었지만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았다. 세베린이 완다에게 지배당하는 장면이 이제 지은의 얼굴과 겹쳐졌다. 그녀의 미소 뒤에 숨겨진 그 갈망이 경수를 자극했다. 그는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다. 오랜 세월 억눌린 자신의 욕망이 서서히 깨어나는 느낌이었다. 서점 안은 고요했고 비소리가 창문을 두드렸다. 그 소리가 벽 너머 신음과 닮아 가슴이 무거워졌다. 경수는 커피를 타서 한 모금 마셨다. 뜨거운 김이 안경에 서렸다. 그는 창가로 다가서서 꽃집을 바라보았다. 지은이 꽃을 정리하며 손님과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 세련된 움직임이 이제 단순한 이웃의 것이 아니었다. 그날 오후 문종 소리가 울리며 지은이 들어왔다. 우산을 털며 그녀가 웃었다. 비 오는데 책 보러 왔어요. 심심해서. 경수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다. 그들은 비밀서가 앞에 섰다. 지은이 책을 집어들며 말했다. 어제 가져간 책 읽었어요. 세베린이 완다에게 완전히 굴복하는 부분 그게 짜릿하더군요. 지배당하는 쾌감이요. 경수는 그녀의 눈빛을 마주했다. 그 안에 스민 열기가 느껴졌다. 네. 그 굴복의 쾌감이 강렬하죠. 현실에서 그런 관계를 꿈꾸시나 봐요. 지은은 책장을 쓰다듬며 대답했다. 꿈꾸죠. 남편은 너무 순해서 그게 답답할 때가 많아요. 제가 지배당하고 싶은데 그는 그냥 평범하게만 하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 공기가 무거워졌다. 경수의 숨겨진 욕망이 스쳤다. 그는 서점에서 오랜 시간 사디즘 관련 책을 읽으며 자신도 지배하는 쪽을 상상해 왔었다. 지배하고 싶은 혹은 굴복시키는 그 복잡한 감정이 이제 현실로 다가왔다. 지은이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다. 서점 주인님은 어떤 쪽이세요? 지배당하는 쪽. 아니면 지배하는? 경수는 목이 메이는 듯했다. 그의 눈빛이 변했다. 저는 책으로만 상상해 봤어요. 하지만 지배하는 쾌감이 궁금하죠. 지은의 미소가 깊어졌다. 그 미소가 마조이스트적인 기운을 띠었다. 그녀가 경수의 팔을 살짝 스쳤다. 그럼 한번 느껴보실래요? 제가 지배당하는 쪽으로. 그 말이 반전의 씨앗이었다. 경수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궁금해요. 지은은 책을 안고 웃었다. 그럼 다음에 제 집에서 이야기 더 나눠요. 610호요. 그녀가 나간 뒤 서점 안이 더 고요해졌다. 경수는 카운터에 앉아 한참을 창밖을 보았다. 비가 그치고 거리가 젖어 반짝였다.
그는 결단을 내렸다. 이 욕망을 따라가 보기로.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경수는 영희와 밥상을 마주했다. 영희가 말했다. 요즘 서점에 그 꽃집 여자 자주 오네. 예쁘던데. 경수는 대답하며 마음이 복잡해졌다. 그날 밤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엔 더 강렬했다. 경수는 벽에 귀를 대고 들었다. 지은의 신음이 이제 초대처럼 느껴졌다. 그는 이불을 꽉 쥐었다. 욕망이 결단으로 굳어졌다. 다음 날 그는 꽃집으로 갔다. 지은이 웃으며 맞았다. 그들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 대화가 깊어지며 관계의 씨앗이 싹 텄다. 경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인천의 오래된 아파트 610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각경수는 공기가 달라진 걸 느꼈다. 희미한 스탠드 불빛이 방 안을 부드럽게 물들이고 있었고 창밖으로 기가 그친 거리가 젖어 반짝이는 게 커튼 틈새로 스며들었다. 최지은이 문을 닫으며 뒤돌아섰을 때 그녀의 미소가 평소보다 깊게 패여 있었다. 그 미소가 초대이자 동시에 자신을 내맡기는 신호처럼 보였다. 경수는 신발을 벗으며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는 걸 느꼈고 그녀가 따라 들어오는 발소리가 바닥에 가볍게 울렸다. 방 안은 조용했는데 그 조용함이 오히려 숨소리를 더 또렷하게 만들었다. 지은이 주방으로 가 커피를 내리는 동안 경수는 소파에 앉아 그녀의 등을 바라보았다. 긴 머리가 느슨하게 풀려 어깨를 스치고 원피스 자락이 움직일 때마다 피부가 살짝 드러나는 게 눈에 들어왔다. 그 움직임이 책 속 장면처럼 그를 끌어당겼다.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지며 방 안을 채웠고 지은이 잔을 들고 돌아와 그의 곁에 앉았다. 그녀의 무릎이 살짝 스치자 경수의 손이 저절로 그녀 쪽으로 향했다. 지은의 눈빛이 마주치며 그 안에 스민 갈망이 더 이상 숨겨지지 않았다. 그녀가 잔을 내려놓고 속삭이듯 말했다. 오늘은 남편 없어요. 평일이라 정말 혼자예요. 그 말 끝에 살짝 떨리는 숨결이 느껴졌고 경수는 그녀의 손을 잡아 끌어당겼다. 지은의 몸이 소파에 기대며 그의 품으로 스며들었고 그 포옹이 따뜻하게 퍼져나갔다. 경수는 그녀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었다. 지은의 피부가 뜨거워지며 낮은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그 소리가 벽 너머로 들리던 것과 같았는데 이제는 가까이에서 그의 귀를 간지렸다. 그의 손이 그녀의 등줄기를 따라 내려가며 원피스 끈을 풀었고 지은의 어깨가 드러나며 방 안 공기가 더 무거워졌다. 그녀의 손이 경수의 등을 쓸어내리다 멈추었고 그 손길이 애원처럼 느껴졌다. 경수는 그녀를 안아 일으켜 침대로 이끌었다. 침대 시트가 구겨지며 둘의 몸이 얽혔고 지은의 눈이 감기며 입에서 신음이 흘러나왔다. 그 신음이 점점 깊어지며 방 안을 채웠다. 경수는 그녀의 몸을 누르며 그 쾌감을 느꼈다. 지배하는 느낌이 오랜 상상처럼 현실로 스며들었고 지은의 몸이 떨리며 그를 더 끌어당겼다. 그들의 숨소리가 섞이며 리듬을 타고 감정이 육체를 타고 흘렀다. 지은의 손이 경수의 등을 꽉 쥐었고 그 순간 둘은 서로를 더 깊이 받아들였다. 몸이 하나로 얽히며 절정이 다가왔고 지은의 숨소리가 길게 터져나오며 잦아들었다. 그 여운 속에 둘은 숨을 고르며 누워 있었다. 방 안이 다시 고요해졌고 창밖 야경이 희미하게 빛났다. 경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지은이 눈을 뜨고 웃으며 속삭였다. 이게 제가 그토록 원하던 거예요. 그 미소가 부드럽게 퍼지며
경수의 마음에 여운을 남겼다. 하지만 동시에 아내 영희의 얼굴이 스치며 죄책감이 살짝 밀려왔다. 지은이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고 그 포근함이 더 깊은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경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 황홀함이 끝난 뒤 남는 건 무엇일까? 그날 늦게 집으로 돌아온 경수는 현관문을 열 때 손이 떨렸다. 영희가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며 잠들어 있었고 그 모습이 평소와 다르지 않아 더 마음이 무거웠다. 그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 벽 쪽으로 몸을 돌렸다. 이제 그 벽이 비밀의 경계가 되었고 그 비밀이 그의 삶을 서서히 바꿔놓고 있었다. 클라이맥스가 지나간 뒤 여운이 길게 남아 공허가 스며들었다. 경수는 눈을 감고 그날의 온기를 떠올렸다. 그 온기가 달콤하면서도 이제 위험하게 느껴졌다. 박경수는 집으로 돌아온 뒤로 며칠째 잠을 설쳤다. 그날 610호에서 보낸 시간이 머릿속에 맴돌며 몸이 뜨거워지다 식기를 반복했다. 아내 영희는 평소처럼 저녁을 차리고 TV를 보며 앉아 있었는데 그 일상이 이제 낯설게 느껴졌다. 영희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요즘 옆집 소리가 매일 들리는 것 같아요. 주말만이 아니라 평일에도. 경수는 밥을 먹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그 말 속에 스민 불평이 그의 가슴을 찔렀다. 글쎄, 나야 잘 모르겠어요. 아파트가 오래되다 보니 그런가 봐요. 영희는 한숨을 쉬며 TV 볼륨을 키웠다. 그 볼륨이 소음을 덮으려는 듯했다. 경수는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죄책감이 밀려오면서도 지은의 몸이 떠오르며 쾌감이 스쳤다. 그날 밤 소리가 다시 시작됐다. 이번엔 그의 집 안에서도 느껴질 만큼 가까웠다. 지은의 신음이 벽을 뚫고 새어나왔고 영희가 안방에서 일어나 물 한 잔을 마시러 나왔다. 경수는 이불을 끌어당겨 귀를 막으려 했지만 소리는 또렷이 들렸다. 영희가 돌아와 누워 한숨을 쉬었다. 정말 시끄러워요. 내일 관리실에 말해볼까요? 경수는 대답 대신 몸을 돌렸다. 그 말에 위기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다음 날 서점에서 경수는 창밖을 보며 지은의 꽃집을 힐끗거렸다. 그녀가 손님을 맞는 미소가 보일 때마다 가슴이 조급해졌다. 오후에 지은이 들어왔다. 그녀의 눈빛이 여운을 담고 있었다. 어제 생각 많이 했어요. 경수는 카운터 뒤에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말 속에 스민 열기가 느껴졌다. 지은이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다. 또 만나고 싶어요. 이번엔 더. 경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영희의 불평이 떠올라 마음이 복잡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경수는 영희의 표정을 살폈다. 영희가 식탁을 닦으며 말했다. 옆집 여자, 꽃집 차린 그 사람 맞죠? 요즘 소리가 더 자주 들려요. 뭔가 이상해요. 경수는 그 말을 듣자마자 탈출의 필요를 느꼈다. 이 관계를 유지하다 들키면 모든 게 무너질 터였다. 하지만 지은의 몸이 떠오르며 그 쾌감을 포기하기 어려웠다. 그는 영희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관리실에 말해볼게요. 나도 좀 신경 쓰이네요. 그 거짓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갈등이 더 깊어졌다. 밤의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번엔 더 길고 격렬했다. 영희가 잠에서 깨어나 경수를 흔들었다. 들려요? 정말 매일이네요. 경수는 모른 척 눈을 감았지만 몸이 뜨거워졌다. 죄책감보다 쾌감이 앞섰다. 다음 날 경수는 지은을 만나려 했지만 일부러 피했다. 서점에서 그녀가 오길 기다리다 오지 않자 안도하면서도 아쉬웠다. 저녁에 집으로 가는 길 꽃집 앞을
지나치며 힐끗 보았다. 지은이 문을 닫고 있었고 그 눈빛이 그를 쫓는 듯했다. 경수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탈출을 시도하려는 마음이 들었지만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욕망이 그를 붙잡았다. 그 갈등이 고조되며 위기감이 커졌다. 영희의 의심이 서서히 쌓이고 있었다. 경수는 집에 들어서며 생각했다. 이제 정말 그만둬야 할까? 하지만 지은의 신음이 머릿속에 맴돌아 그 결심이 흔들렸다. 그날 밤 소리가 또 들려왔다. 영희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일 정말 말해볼게요. 경수의 마음이 조급해졌다. 이행과 탈출의 갈등이 이제 정면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겨울이 다가오며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잦아졌고 그 바람결에 낙엽이 복도를 스치며 쓸쓸한 기운을 더했다. 박경수는 서점에서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꽃집 앞을 일부러 멀리 돌아갔다. 지은의 간판이 희미하게 빛나는 게 보일 때마다 가슴이 저려왔다. 그날 610호에서 보낸 시간이 아직 몸에 남아 있었고 그 온기가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면서도 놓기 어려웠다. 집에 들어서자 영희가 부엌에서 저녁을 데우며 그를 맞았다. 그녀의 표정이 평소보다 부드러워 보였고 경수는 그 변화가 불안하게 느껴졌다. 영희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말했다. 요즘 소리가 좀 줄었네요. 관리실에 말했더니 옆집에서 조심한다고 하던데요. 경수는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대답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 말 속에 스민 안도가 오히려 그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다. 영희의 의심이 잦아든 듯했지만 그게 관계를 끊을 기회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경수는 벽 쪽으로 몸을 돌리고 누워 있었지만 고요함이 오히려 불편했다. 지은의 신음이 없다는 게 이제 끝이 다가왔다는 신호처럼 다가왔다. 그는 눈을 감고 그날의 포옹을 떠올렸다. 그 따뜻함이 그리우면서도 이제 선을 그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서점에서 경수는 창밖을 보며 지은의 꽃집을 힐끗거렸다. 그녀가 손님을 맞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간판에 쉬는 날이라는 푯말이 걸려 있었다. 경수는 안경을 고쳤으며 책을 정리하다 말고 한숨을 쉬었다. 그 한숨이 관계를 정리하려는 결심처럼 느껴졌다. 오후에 지은이 서점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눈빛이 평소보다 쓸쓸해 보였고 경수는 그 변화에 가슴이 아렸다. 지은이 책장을 둘러보며 속삭였다. 요즘 소리 안 들리시죠? 경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말 속에 스민 아쉬움이 느껴졌다. 지은이 책 한 권을 집어들며 말했다.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경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안도와 후회가 동시에 밀려왔다. 그도 영희의 불평을 떠올리며 대답했다. 맞아요. 우리 여기서 선을 그어요. 지은의 미소가 살짝 떨렸다. 그 미소가 화해처럼 보였다. 그들은 책에 대해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다 지은이 나갔다. 그녀의 뒷모습이 복도를 걸어가는 게 창밖으로 보였다. 경수는 카운터에 앉아 한참을 그쪽을 바라보았다. 관계의 경계가 세워지는 순간이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경수는 영희와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영희가 웃으며 말했다. 요즘 피곤해 보이네요. 일찍 자요. 그 말 속에 스민 관심이 오랜만에 따뜻하게 느껴졌다. 경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의 손을 살짝 잡았다. 그 손잡음이 일상을 회복하는 시작처럼 다가왔다. 그날 밤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경수는 벽 쪽으로 몸을 돌리지 않고 영희 쪽으로 누웠다. 그 고요함이 이제 안정으로 느껴졌다. 며칠이 지나며 경수는 서점에서
지은을 멀리서만 보았다. 그녀가 꽃을 손질하는 모습이 평범한 이웃처럼 보였다. 경수는 안경을 닦으며 생각했다. 그 황홀함은 추억으로 남기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영희와의 대화가 조금씩 늘었고 부부 사이에 작은 화해가 싹텄다. 경수는 그 변화가 소중하게 느껴졌다. 지은과의 선이 그어진 뒤 마음이 가벼워졌다. 하지만 가끔 벽 너머 고요함을 느끼며 그 여운이 스쳤다. 그 여운이 경계를 확립하는 힘처럼 다가왔다. 인천의 겨울바람이 창문을 두드릴 때 경수는 창가에 서서 생각했다. 이제 정말 끝났다. 그 끝이 화해이자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다. 창문에 서리가 끼기 시작했고 그 서리가 아침 햇살에 모가 물방울로 흘러내리는 게 창틀을 적시고 있었다. 박경수는 서점에서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꽃집 앞을 지나치며 지은의 간판이 여전히 밝게 빛나는 걸 보았다. 그 빛이 이제 평범한 이웃의 것으로 느껴졌고 가슴에 스민 여운이 서서히 잦아들고 있었다. 집에 들어서자 영희가 부엌에서 국을 데우며 그를 맞았고 그녀의 미소가 오랜만에 따뜻하게 다가왔다. 영희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말했다. 요즘 소리가 다시 들리네요. 주말마다 그전보다 더 격렬하게. 경수는 젓가락을 쥔 손이 살짝 떨렸지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파트가 오래되다 보니 어쩔 수 없나 봐요. 익숙해지면 괜찮아질 거예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TV를 켰고 그 화면 불빛이 식탁을 비추며 평화로운 저녁을 만들었다. 경수는 그 불빛 속에서 아내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오랜 세월 함께한 그 얼굴이 이제 다시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주말이 되자 소리가 시작됐다. 벽 너머에서 지은의 신음이 낮게 흘러나왔고 이번엔 더 길고 깊게 이어졌다. 경수는 이불을 끌어당겨 누워 있었지만 그 소리가 이제 그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남편이 올라온 주말 그 소리가 예전처럼 격렬하게 터져 나왔다. 지은의 목소리가 떨리며 높아지다 잦아들었고 그 리듬이 책 속 장면처럼 지배당하는 쾌감을 드러내는 듯했다. 경수는 눈을 감고 그 소리를 들었다. 그 신음이 이제 남편의 취향을 맞춰준 결과라는 걸 어렴풋이 깨달았다. 지은이 그와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깨닫고 남편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을 터였다. 그 따라하기가 이제 진짜로 변한 듯했다. 경수는 가슴에 스민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후회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 황홀함이 지은의 삶을 바꾼 게 묘한 만족감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동시에 그 소리가 자신의 추억을 자극하며 여운을 남겼다. 영희가 잠결에 몸을 돌리며 중얼거렸다. 또 들리네. 익숙해지네. 경수는 아내의 등을 쓰다듬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정말 우리 둘만의 비밀로 묻히는구나. 그 비밀이 사랑과 욕망의 본질을 가르쳐준 듯했다. 인생의 황혼에서 만난 뜨거운 순간이 결국 일상을 더 소중하게 만들었다. 경수는 창문을 통해 스며드는 달빛을 바라보았다. 그 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물들이며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온 듯했다. 지은의 소리가 잦아들고 고요가 찾아왔다. 경수는 눈을 감고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후회 없는 선택이었다. 여러분, 사랑은 때로 금기의 문을 열지만 결국 우리를 원래 자리로 데려다 줍니다. 욕망이 지나간 뒤 남는 건 더 단단한 일상과 서로에 대한 고마움뿐이에요. 이 사연을 들으며 여러분의 옆 사람을 한 번 더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음 사연으로 다시 만나요. 황혼의 사랑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